안녕하세요. 파리의 공인가이드 강효주 가이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잔인한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국이건 프랑스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불어 여행길도 여전히 암담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파리 최고의 상징 에펠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324m 높이의 에펠탑은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어서 파리의 어느 곳에서든 쉽게 보이는데요. 저는 23년째 바라보는 에펠탑인데도 언제 봐도 저를 심쿵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지닌 탑 오브 탑입니다. 이렇게 파리에서 존재감 깡패인 이 에펠탑의 이름은 만든 사람 구스타프 에펠시의 성을 따라 지어졌죠. 1889년 파리는 세계 엑스포 대회 개최국이었고 심지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는 이러한 겹경사를 기념하면서 그들의 선진 기술력을 자랑하고자 1000보 높이의 탑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10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구스타프 에펠팀의 작품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원래 에펠시가 생각한 에펠탑의 위치는 탑이 더 높아 보이도록 언덕지대인 센강 오른편 샤이오 궁 쪽이거나 아니면 이왕 당시 최신 소재인 메탈로 최초의 300m 높이의 탑을 만드는 것이라면 센강을 사이에 두고 탑을 올려서 정말 지대로 세상을 깜짝 놀래키려 했지만 결국 박람회장과 가까운 센강 왼편에 세워서 탑 아래 부분의 거대한 아치는 엑스포장의 입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때 300m 탑의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를 장착하고 공사 기간은 단 2년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짧을 수 있었던 것은 초기 5개월 동안 진행된 기초 공사 기간 동안에 미리 파리 근교 공장에서 메탈 구조물을 만들고 현장에서 바로 조립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석조 건물이 기준이던 그 시절 메탈 소재인 에펠탑의 스타일에 대한 당대 유력한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의 잔인한 비판이 대단했는데요. 다행히도 에펠탑이 완공되고 나서 300m 높이 탑의 위험과 대중들의 이 탑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함께 이들의 비난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래 에펠탑은 완공되고 나서 20년 후에는 해체될 운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신기술 태동기였던 20세기 초반 파리에서 가장 높은 에펠탑은 송수신기 역할을 했고 여러가지 과학적인 실험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 위기를 모면하고 오늘날 프랑스와 파리를 상징하는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올해로 131세인 에펠탑은 나이가 나이인지라 세심한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철제탑인 만큼 녹슨 방지가 가장 관건인지라 7년마다 한 번씩 페인트 칠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초창기 방식 그대로 암벽 등반하듯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에펠탑의 색을 갈색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공 이후 지금까지 총 19번의 도색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여러 컬러의 시도가 있었는데 1968년 이후로는 에펠탑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에펠탑 갈색이 계속해서 컬러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시각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에펠탑의 높이를 3등분해서 아래쪽은 진하게, 위쪽은 흐리게, 명도 차이를 다르게 컬러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시작된 매일 해가 지면 정시마다 시작되는 에펠탑의 반짝반짝 조명쇼와 이슈에 따라서 특별히 준비되는 아름다운 조명 장식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특히 새벽 1시가 되면 에펠탑도 모두 소등하고 하루의 마지막 하얀 반짝임을 남기고 잠자리에 든답니다. 인간의 오랜 상상을 현실화시킨 에펠탑은 철골 구조물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류에게 제시했고 그렇게 20세기 현대 건축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에펠탑은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영감과 설렘을 주면서 오늘도
고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펠탑 꼭대기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 보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